대통령 복귀파 대 파면파 재판관 8인 결국은 포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만장일치 뭐 이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좌파를 중심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만장일치였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수 재판관이 5명이나 있었고 8명이서 판결을 할 때 보수 성향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2명, 5명 중에서도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계속 거쳤기 때문에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추천 몫이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전체 그 9명 중에서 6명이 보수 성향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6명이 보수 성향이었고, 그 다음에 박한창 헌재 소장이 중간에 퇴임을 하고 나서 8명이 그 선거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5명이 보수 성향이죠. 박한철이 빠져서. 그런데도 5명 중에서 2명이 아주 강하게 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걸로 지금 뒤늦게 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도 결국은 이 0대8에 그냥 동참을 해버렸죠. 동참을 한 이유는 주로 그런 겁니다. 이 아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대통령 탄핵 심판, 이 사안이 좀 중대성이 크고, 이 선고를 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 가능성이 있으니까 헌재가 찢어진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로 모아서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판결을 하자. 그래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일종의 이 야합 비슷한 거죠. 만장일치를 하는 것은 자기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그대로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 자기들끼리 조율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만장일치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몇 사람 만장일치가 최근에도 나왔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4대4로 딱 갈렸다가 기각이 됐죠. 6명이 인용을 하려면 6명이 필요하니까는. 그래서 이진숙, 지금 모든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모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표결을 하게 되면은 4대4로 갈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일단 4명이라고 하면은 4대4면 기각팀, 소위 이제 기각팀, 인용팀 이렇게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을 해야 된다는 4명의 재판관, 그리고 인용을 해야 된다는 4명이 있는데, 각자가 그 4명은 결국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때 그 갈라졌던 그 4대4의 구도고, 그 중에서 김형두 중도성향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이 그 인용 쪽으로 빠져서 3대5가 될지, 아니면 4대4 이쪽으로 와서 4대4가 될지, 그래서 4대4 아니면 3대5 이 기각 그 논의 나오는 겁니다. 일단 기각팀으로는 정형식 지금 주심 재판관이죠. 그래서 지금 변론이 끝나고 재판관들 회의 평의를 하고 있는데, 이 평의를 주도하는 인물이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했죠. 그리고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또 김형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지만 좌파,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때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김명수가 2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좀 중도 성향, 보수 중도 성향이 그때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여기가 기각팀 이렇게 부릅니다. 기각팀 또는 복귀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결론을 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기각팀, 그리고 인용팀은 좌파 재판관들이죠. 인용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아직은 뭐 추측입니다.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지금 뜨들썩했죠. 이재명과의 개인적인 인연, 이재명과 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좌파 서클에서 활동을 했고 서로 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 그리고 문영배는 우리법연구회 좌파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그리고 이미선 또 문재인이 임명을 했고 추천하고 임명도 했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그리고 정계선 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 판사들을 모임에 다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수처 오동훈이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할 때 그때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이었죠. 오동훈과 또 동기, 그리고 오동훈과 한 5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던 판사로서 근무를 했던 그런 사이. 그래서 오동훈이 이 정계선을 찾아간 것 아닌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할 때. 그래, 그 다음에 정계선이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정미는 김명수가 추천한 사람. 그래서 이 4명이 인용팀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4 아니면은 5대3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나경원 그 의원 판사 출신이죠. 지금 부근도 판사 현역 판사고, 그래서 여기서 법조계의 소식이 굉장히 밝은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다 판사 출신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그 지적을 우려를 한 적이 있죠. 지금 법조계에서 충격적인 소문이 들리는데 8명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리려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기각 쪽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원일치로 포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그 SNS 글도 올라가고 했는데, 오늘 헌재에서 그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떤 뭐 시도를 한다, 그런 데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헌재 쪽은 근거가 없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표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전원일치를 아마 시도를 했을 겁니다. 시도를 하다가 지금 워낙 이 팽팽하고 여론도 뭐 강장의 민심도 그리고 여론조사 실제 나오는 것도 팽팽하죠. 그래서 전원일치를 끌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표결로 가는 그 상황으로 지금 아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헌재 관계자가 오늘 탄핵 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25일,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1차 변론 기일이 끝나고 나서 다른 변론 일정을 지금 잡지 않았죠. 잡지 않은 채 수시로 이 회의실에서 평의를 열고 있는데,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심판 사건 접수 후에 꾸려진 TF 소속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 그때 이 문영배가 연구관들이 써오는 것이다고 하면서 막 문건을 흔들었죠. 그 대본을 보고 한다고 하면서 어쨌든 기초 보고서입니다. 그 기초 보고서. 그 기초 보고서에 포함된 평의 요청서, 기초 보고서도 포함된 평의 요청서를 이제 전달을 하고 그 재판관들에게 전달을 하고 검토 내용을 먼저 발표를 합니다. 조심히 발표를 해서 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하는 그 순서대로 지금 쭉 평의를 하고 있죠. 크게 5개의 쟁점을 가지고 평의를 하는데 나중에 투표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일단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니까 본인이 먼저 기각이든 인용이든 본인이 이런 의견이다, 나는 기각이 그 의견이다 하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유를 쫙 설명을 하고 나면은 신참 재판관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의견을 이야기하죠. 신참 재판관. 지금 가장 신참 재판관은 정계선입니다. 그때 이 조한창과 2명이 국민의힘 그 몫으로 추천된 조한창, 그리고 민주당 추천으로 그 들어간 정계선, 두 사람이 가장 최근에 들어갔죠. 마은혁이 그때 죄송합니다. 마은혁을 임명 안 하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 안 하고 두 사람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신참입니다. 재판관 중에서. 근데 그 신참이 두 사람이면은 그 중에서 또 기수가 낮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주심 재판관에 이어서 의견을 밝히죠. 기각이냐 인용이나. 그래서 이 기각 인용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쭉쭉 고참순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지금 이미선과 문형배와 이미선이 이 좌파 두 사람, 문재인이 그 추천하고 임명한 이 두 사람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서 나갑니다. 지금 이재명은 6개월 더 그 잔류시켜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뭐 법안 만들고 하고 있죠. 어쨌든 그 2명까지 가서 결론을 딱 내리는데, 그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문형배는 그냥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1명이고 이 주도를 하는 사람은 정형식
이 우파의 정영식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한 정영식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윤석열 대통령 쪽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 기각 쪽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3명만 나와도 기각이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파는 왜 엘리트 판사, 인용파는 왜 얼치기 판사라고 하느냐. 제가 그냥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향들을 다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들은. 일단 이 법원 같은 데서는 그 어떤 연수원의 기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서열이 중요하죠. 일단 그 기수 같은 것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일종의 인용파 4명은, 사법연수원 25기, 26기, 27기입니다. 25, 26, 27기인데, 이 기각파들은 그보다 다 기수가 훨씬 높습니다. 연수원 기수가 17기, 18기, 19기, 최하가 24기 이렇게 되니까는 고참이죠. 여기선 가장 이 후배가 24기인데 이 인용팀 좌파 쪽에서는 가장 선배가 25기입니다. 그러니 일단 여기서 어떤 뭐 경륜이나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기각파 4명은 전부 고등법원의 부장을 역임을 했던 인물입니다. 고등법원 부장이면은 상당히 엘리트 판사들로 다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 4명이 전부 다 고법 부장을 역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법 부장을 하면 그 다음에 법원장으로 많이 가게 되죠. 대법원 법원장을 역임을 했고 김형두 재판관은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낸 엘리트다. 그리고 정영식 주심도 법원장 출신.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그때 양성태 사건에 연루돼서 법원장을 못했지만은 항상 이 법원장 최우선 후보로 꼽혔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추천을 받았죠. 이 김복형 재판관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상 어떤 그 요직에 앉힐 정도로 우수한 재판관이다. 자, 이런 평가들이 있고, 반면에 소위 말하는 인용파는 문영배, 정정미 이 두 사람은 향판 출신입니다. 향판이란 게 뭐냐면은 뭐 향토 판사. 보통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지역 그러니까 전국 서울이나 이런 데서 판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판사 생활을 하는 향판들이라고 있죠. 향판. 그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주루는 아닌 셈이죠. 판사사에서 주루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뭐 서울고등법원 이런 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이 아무래도 주루죠. 그런데 향판은 주루는 아닙니다. 문영배 같은 경우는 주로 부산 그리고 창원, 원래 본인이 진주에 있는 대학고등학교를 나왔죠. 부산, 창원 이런 데서 향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법 연구회 해서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결국 문재인의 눈에 들었죠. 문재인도 부산을 기반으로 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향판 생활을 하는 문영배를 끌어다가 이 헌법재판관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정정미도 2004년 이후에 한 20년 동안 그 전에는 전주지법이나 이런 데 있었는데 2004년 이후에 대전에서만 계속 판사 생활을 한 향판 출신이죠. 향판 출신을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서로 그 커리어를 지금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뭐 향판 중에서도 훌륭한 향판들 많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좌편향된 판사이기 때문에 제가 향판 출신이라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으면야 향판들도 상당히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선은 이 지방법원 부장 출신이고 고법까지도 못 갔습니다. 뭐 우리법 연구에 뭐 활동하고 이러느라고 했는지 몰라도 정계선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부지방법원장을 했는데 그 지방 그
법원장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 실력이 출중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종의 법원장을 그 선출직으로 했죠. 선거제를 했죠. 그 법원의 판사들이 법원장을 뽑는 그것을 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판사들이 선택한 법원장. 상당히 그때 폐단이 많아서 지금 없앴죠. 이게 이 법원장이 자기 밑에 있는 그러니까 부장 판사면은 밑에 있는 다른 판사들에게 빨리 재판도 빨리 하라고 막 독촉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분이 못하느냐 막 독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법원장으로 못 뽑힙니다. 찍히니까. 판사들에게 잘 해주고 자기 인기 관리하고 해야지 법원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된 사람이 이 정계선이다. 그래서 제가 판사들을 뭐 엘리트, 얼치기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그 다소 이제 무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커리어를 분명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썸네일에 이 엘리트 판사, 기각파들은 주로 엘리트 판사다. 인용파들은 주로 얼치기 판사다. 얼치기 판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재판을 하려면은 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죠. 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법하고 법 간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한쪽으로 이념이 편향되면 안 됩니다. 이념이 편향돼서 그쪽에 편향된 판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네 사람이 제가 얼치기 판사들 인용파라고 한 네 사람이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파면을 해야 된다고 그 표를 던졌죠. 단 이틀 근무를 한 그 방통위원장을 파면을 해야 된다. 그 결정적인 하자가 없고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도 그렇게 이 기각적으로 기각이 아니고 인용적으로 이렇게 그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얼치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 커리어나 이것을 보면은 지금 평의가 열리고 있는데 평의가 열리고 있으면은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능력 면에서 실력 면에서 기각파가 인용파를 압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가 언론사 내부의 이 정보 보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언론사에서 내부 정보 보고를 하죠. 법조 전문 기자들도 하고 하는데 간혹 그것을 이제 저도 간접 경로를 통해서 받아볼 때도 있고 또 제가 취재하고 확인한 바를 곁들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형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은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가 되죠.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깨끗하게 고참 두 사람입니다. 고참 두 사람이 깨끗하게 나가야지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올라가서 헌법재판소장도 하고 또 새로운 인물이 두 사람이 보충이 되고 하는데 이 4월 18일 이 임기가 끝나는데 이 두 사람이 계속 필요하니까 자파가 필요하니까 이재명 쪽에서 법을 지금 만들었죠. 법을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이 두 사람이 대통령 임명 몫입니다. 그런데 4월 18일까지 뭐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인용이 돼도 그때까지 새로운 대통령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몫이 두 사람이 이 최상목 대행이든 한덕수 대행이든 임명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두 명이 비면 6인 체제가 또 되니까 이 두 명의 임기를 6개월, 최대 6개월 동안 연장시키는 이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했죠. 법사위에 아마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헌이죠.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6년 6개월을 시켜버리면은 이거 위헌이죠. 그런 것까지 지금 막 이재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6명의 재판관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갈 사람들이 빨리 나가고 새로운 인원이 충원이 되고 소장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 문형배, 이미선 그리고 특히 문형배가 이번에 헌재 심리를 상당히 편파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헌재 전체의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렸죠. 여론조사 보면은. 그래서 문형배, 이미선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반감도 심상치 않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해서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